그래서 100% 순수하게 나쁜 사주란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컵에 물이 반절이 있을 때 물이 반절밖에 없네, 혹은 반이나 있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세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주 해석의 깊이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주 해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칸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본인의 사주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자,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사주를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주를 내가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게 있고요. 자, 혹은 내가 사주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주를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아무래도 안 좋은 이야기를 좀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정보를 인지할 때 안 좋은 정보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고 상담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라는 저의 입장에서 보통 사주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안 좋은 운이라고 판단되는 운이 들어왔을 때 안 좋은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꼭 이것이 100% 다 안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컵에 물이 반절이 있을 때 물이 반절밖에 없네, 혹은 반이나 있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세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주 해석의 깊이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주 해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가 마냥 안 좋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십신이라는 글자는 아무리 길신이라고 해도 그 길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는 건 있고요. 이런 겁니다. 가령 사주에서 말하는 정관은 가장 귀한 길신이지만 정관운으로 흐르게 되면 정관은 기본적으로 비겁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약해질 수 있고요. 정관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복지부동하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성이나 변화에 약해서 발전이 좀 더딜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흉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신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가장 흉한 흉신이지만 운에서 편관 칠살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예리함이나 직관력 같은 것 등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일에서 유리한 경우를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환경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높은 집중력을 보여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좋은 대운이 들어왔다면 이 좋은 것에 반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요. 좋은 대운이 들어왔다면 이 좋은 대운을 문제 삼는 세운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안의 한 가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돼서 밤낮 없이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주변 사람들을 챙기기가 어렵고 내 자신의 건강도 챙기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게 있다면 안 좋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쁜 운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좋아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게 좋은 사주 해석과 상담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주 명식과 운이라는 것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50대 50을 이루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주를 해석해봤을 때 좋은 게 51이라도 된다면 우선은 사주를 감명하는, 즉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결론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꼭 주의할 게 동반되는 문제의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주를 직접 풀어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볼 텐데요. 자, 이 사주는 지금 현재 보시면 신월무토의 월지가 식신격입니다. 자, 지지는 이 식신 자체가 용신이기 때문에 이 식신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 거고요. 자, 식신은 정관이나 재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복을 상징하는 길신이고요. 내가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들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신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식신이 보통 재를 만나면 부할 수 있고, 이 식신이 칠살 편관을 만나게 된다면
평관을 극해서 기본적으로 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간을 보시면 신중에서 투출한 이 금기운이 상관으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식신격이 상관격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변격이 된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자평진전을 보면 월지가 식신일 때 상관이 드러난 경우에 상관의 기질이 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나름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상관은 식신과 반대로 사주에서 가장 귀한 정관을 극하는 위치에 있는 흉신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도 식신과 같이 보통 재를 만나면 말썽이 있긴 하지만 부할 수가 있고, 보통 이 상관이 칠살 편관을 만나면 귀, 즉 명예를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 천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 상관이 이렇게 편인과 편관을 만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사주 천간 모양이 좀 썩 좋다고 말하긴 어려운데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보자면 우선 상관이 여기 있는 월간의 편인에 의해 합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관은 기본적으로 흉신이기 때문에 요 인에 의해서 극을 당하거나 합을 당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관이 인을 받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상관의 재주를 부모 혹은 문서 혹은 내가 가진 공부한 것으로 더욱 잘 쓸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인을 만나는 것을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주는 왜 천간이 아쉬운가라는 건데요. 바로 이 시간에서 칠살 편관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칠살은 사주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한 기운이기 때문에 비록 흉신이라도 이 상관이 살을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쓸모가 있게 된 상태인데, 결국에 이 편인이 이 상관을 합해서 이 편관 흉신 살을 보호한 꼴이 돼버린 모양인 거란 거죠. 그래서 보통 사주 주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관 자체가 인을 만나는 건 좋다고는 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병신 앞에서 칠살편관을 남겨놓은 이 모양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부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대세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을 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도 이와 비슷한 모양을 좀 갖추고 있는데요. 월지가 이렇게 식신인데 일지에서 재를 만나서 신자 반합해서 이런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식신은 내가 가진 재주나 기술 혹은 부모궁에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부모 덕을 그래도 나름 취할 수 있고 배우자 덕도 갖출 수 있는 사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지지도 천간처럼 아쉽게 이렇게 시지에 칠살 편관을 만났는데요. 자, 식신은 기본적으로 재를 만나면 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재가 다시 살을 생하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부할 수는 있으나 항시 살로 인한 고통, 즉 건강이나 남편 혹은 직장년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사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지도 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부에서 좋은 현상이 있지만 시지에서 이렇게 살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지에서 이 편관 칠살이 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주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맞는데요.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주가 무조건 안 좋은 것만 100%로 돼 있냐는 겁니다. 어떤 사주라도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좋은 부분이 사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주분께도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운에서 이것을 언제 해결하면서 들어오는지 결정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그걸 해결하는 대운이 또 왔다고 했을 때 세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요. 안 좋다면 그냥 안 좋다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조심해야 하고 언제쯤 그 안 좋은 세운이 끝나는지, 그리고 언제 좋아지는지를 꼭 말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사주 상담의 본질이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사주에서 뭐가 좋은 부분인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사주 천간에 이게 병신합이 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인 살을 살려놓은 꼴이 된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인을 만났다는 이 현상적으로는 내가 가진 재주는 나름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관은 기본적으로 흉신이고 인은 부모 덕이나 내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항시 능력 자체는 그래도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합의된 부분이 보통 다른 글자들과 작용을 할 수 없어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합의돼서 얘를 살려놓은 건 나쁜 현상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은 상관폐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인생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관이 인을 만나 내가 가진 재주를 잘 쓸 수 있지만 인에 의해서 상관이 살을 제하지 못한 것도 맞기 때문에 부모로 인한 난제를 남겨놓은 것도 맞게 된 겁니다. 자, 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식신이 이렇게 재를 합해서 재성국이 살아나는 것은
그래도 부화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일간이 무토일간인데 일간의 뿌리가 이렇게 칠살평관이지만 장생지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월지에도 이렇게 일간이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하다고 볼 수 있는 사주도 아니기 때문에 사주 모양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 안에서 생기는 이 문제를 운에서 결국 해결하고 가는지를 좀 봐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운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운을 보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게 지금까지 지내온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분이 신축대운인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 사주천간에서 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가 가장 어려워질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지지가 해자축으로 들어오는 중에 천간에서 임계수가 뜨거나 지지가 요 살이 살아나는 임묘진 목방이 들어오는 중에 다시 운에서 관살이 뜨는 이런 시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면 사주 천간의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초년부터 천간에 지금 들어온 건 비견겁재가 들어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운에서 이렇게 비견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재물에 문제가 생긴다고만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주 천간에 칠살만 남아있는 경우에 비겁이 들어온다는 건요, 일간을 돕는 기운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혹시라도 세운에서 이 살을 살리는 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대운에 있는 비겁이 이 재를 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대가 들어서 지금 천간에 이렇게 경신금이 들어오는 것도 좋게 봐야 하는 겁니다. 월지가 식신인데 이렇게 천간에 상관이 투출해서 상관이 살을 제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인데 운에서 이 칠살을 제거할 수 있는 식상이 다시 들어온 건 좋게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요 신축대운은 어떨까요? 네, 신축대운은 좋다 나쁘다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대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는 좋다, 나쁘다로 결국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좋은 게 50일이 있고 나쁜 게 49가 된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좋은 게 조금 더 많다면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꼭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좋은 게 무엇이고 나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좋은 대운을 언제 더 나쁘게 해주는 세운이 들어온지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왜 어떻게 좋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신축대운은 기본적으로 천간은 상관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기본적으로 흉신이지만 이렇게 운에서 들어오는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주 내에 문제가 되는 칠살을 극하는 건 좋게 봐야 하는 건데요. 즉 내가 가진 재주나 언변, 임기응변으로 살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공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의 반작용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도 동일합니다. 자, 상관이 이렇게 칠살을 제거해서 좋다고는 할 수 있으나 상관은 기본적으로 흉신이고요. 말썽이고 구설이고 모양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름 귀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항시 구설이나 말썽이 있는 중에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렇게 여자 사주가 대운에서 이렇게 살을 극하는 식신이나 살이 들어오면서 들어왔다는 건요, 결혼이나 남편과 연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이 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에서 가진 위험한 살을 제거한 거기 때문에 결국 사주천간은 폐가 된 사주 모양의 운에서 성운이 된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지지는 어떨까요? 지지는 축토 겁재가 들어왔는데 겁재는 모두가 알다시피 흉신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주는 겁재가 들어온 것을 마냥 나쁘게 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용신이 식신일 때는 겁재가 들어오는 거는 식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토생금으로 이 식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천간에 칠살을 둔 경우에 이렇게 비견 겁재가 지지에서 들어온다는 건 일간에 뿌리가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일간을 돕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나 겁재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주는 지지의 현재 좋은 부분이 이렇게 식신이 재를 생해서 좋은 건데요. 이렇게 축토가 들어오게 되면 자축합으로 이렇게 재가 힘을 좀 쓰지 못하는 부분이 사유축 반합으로 이렇게 상관이 좀 살아나는 것도 같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좋은 부분은 재가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 시지의 칠살이 살아나지 못하고 상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살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로 인한 난제는 줄어들 수 있으나 상관이 살아나고 재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의 구설과 말썽이 좀 따라다니고 아무래도 재물적인 부분은 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즉 종합적으로 보면
신축대운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난제가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항시 상관으로 인한 말썽이 좀 따라다니고 지지도 겁재에 의해서 상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천간과도 좀 비슷한 양상인 거죠. 자, 그래도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있으나 운에서 투출한 이렇게 신금에 의해서 살이 제거된 건 좋게 된 거니까 우선 좋게 봐야 하는 건데, 하나 기억하실 게 들어온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상관이라는 건 그래도 식신에 비해서 흉신이기 때문에 흉한 작용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축대운은 그런 문제가 있는 중이지만 나쁘게 들어오진 않았다는 건데, 이때 추가적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대세로 봤을 땐 좋게 들어온 대운을 세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대운이 좋을 땐 항시 세운에서 문제가 언제 생긴지를 봐야 명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세운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운과 세운의 작용력, 힘의 세기는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제대로 봐오신 분이라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운이 무조건 힘이 강하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신축 대운 중에 만나는 10개의 지금 세운을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이 세운을 보고 빨리 찾아야 하는 것은 올해 찐년을 기점으로 지나온 세운은 어떠했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세운은 어떨지 빨리 답을 찾아야 여러분들 실전에서 사주를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건 작년 개묘년과 그 전에 있던 이민년이 좀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운에서 들어온 천간의 요 재는 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신축 대운이기 때문에 대운에 있는 신금 이 상관이 살을 제거하고 있는 대운 천간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이렇게 세운에서 재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월지 신중에서 투출한 임계수가 용신이라 하더라도 천간의 이 살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운이 문제가 없는데 세운에서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요 이민 개묘는 문제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께 신축 대운은 나쁜 대운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자, 그럴 법한 것이 신축 대운이 시작된 게 여기 지금 표시된 게 신축년 2021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 생일이 지금 병신월이면 양력으로 9월입니다. 그리고 대운수가 영년 3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축년 12월 중에 대운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신축 대운으로 바뀐 실제 체감은 이민년부터 변경된 거라고 체감을 하실 텐데요. 대운이 시작되고 나서 이민, 개묘 이렇게 갑진으로 지금 들어온 건데, 지나온 대운 안에서 만난 세운이 그렇게 썩 좋은 세운을 못 만나고 왔으니까 이 신축 대운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아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 왔던 걸까요? 자, 세운에서 이렇게 들어온 재가 대운의 상관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늘어날 수는 있으나 사주천간에 있는 칠살이 살아나기 때문에 당연히 칠살로 인한 문제가 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분은 특히 실제로 건강이 문제이고 나이가 좀 찼으나 결혼이 상당히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내년에 맞이할 을사년이나 여기 보시면 병오년은 좀 어떨까요? 자, 이분이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서 좀 정착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분께 말씀드린 건 당분간 완전히 이동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제가 오타가 났는데 여기 보면 2029년이고 2028년이 무신년인데 요쯤에 한번 좀 진짜 이동을 하고 싶다면 무신에서 기유로 들어갈 때를 고려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내년 을사년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라는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는 중에 해결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기에는 문서로 인한 고생이 다소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 좀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을사년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라는 건데요. 내년은 을사가 들어오게 되면 천간 을목은 정관이 들어온 거고요. 지지는 편인입니다. 자, 천간에 들어온 정관은 사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귀한 기운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다른 곳에서 사주를 보게 되면 내년은 정관이라는 계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애니까 무조건 좋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관이 들어와서 사주가 운이 다 좋아질 것 같으면 사주라는 것을 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까지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만세력을 보고 그냥 정관이 들어오는 세운, 대운, 저론만 보고 그냥 좋다고 판단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관이 들어와서 좋으려면 사주의 구조와 운의 관계를 봤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어떤가요? 사주천간의 칠살이
떠 있는 중에 이렇게 정관이 들어오는 건 관살이 혼잡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관이나 살은 모두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내의 관살이 혼잡된 거를 좋게 보긴 어려운데, 물론 대운에 있는 상관이 이 관살 혼잡을 모두 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주나 임기응변으로 결국에는 해소를 한다곤 하지만 사실 상관, 시끄러운 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지를 보면 어떤가요? 사와 편인은 기본적으로 월지가 식신일 때 편인은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사실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대운에 지금 보면 겁재가 있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으로 오히려 식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크게 폐가 된 건 아니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처럼 을사가 지지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지지가 지금 보면 사유축, 상관이 완벽하게 구굴자이기 때문에 사주 지지의 칠살이 힘을 못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구굴자인다는 것은 말성이나 구설이 항상 따라다니는 중에 요 살을 해결한 거기 때문에 구설이 있는 중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 사주는 이렇게 인이 들어오게 되면 인사신, 사명을 편인에 의해 생긴다는 것은 문서로 인한 송사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정리해보면요. 대운천간은 관살혼잡이 일어난 중에 상관으로 말성이 있는 중엔 해결이 된다고 결론을 얘기할 수가 있고, 지지도 상관국을 짠 중에 사명으로 인한 문서로 인한 송사가 있는 중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 다소 정신없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운이 상관이 뜬 중에 이렇게 세운천간에서 병화가 그 다음해인 병원년에 뜨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6년 병원년을 보게 되면 병화 편인은 기본적으로 길신이지만 대운과 사주 원국과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대운에서 들어온 이 상관이 지금 이 살을 제하는 역할로 들어온 건데 다시 이렇게 병신합으로 상관을 합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병화가 또 다시 이 살을 보호한 꼴이 되는 거라서 이 사주 원국의 모양이 운에서 재현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겪고 있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직업적인 난제를 조금 더 유지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사도 그렇고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더라도 운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시기에 가야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좀 말린 것인데요. 명주 본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본인 사주는 결국 좋은 게 없는 게 아니냐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운이 좋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좋아진 게 있다면 따라오는 단점도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30대부터 이렇게 천간에 식상이 이렇게 떠서 사주천간의 칠사를 제거해 왔다는 것은 내가 나름 가진 재주로 직업적인 난조를 해소해 왔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급부로 생기는 게 이렇게 여자가 대운에서 식상으로 사주천간이 들어오게 되면 살을 제거해서 좋다곤 하지만 남자연이 좀 다소 떨어지게 되고요. 지난 대운과 다르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신축 대운은 운에서 들어온 상관은 자체가 흉신이기 때문에 항상 말성이 동반된 중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이 사주 대운의 반작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어떤 운의 작용과 반작용을 모든 분들이 다 겪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양의 사주를 갖고 있더라도 사소한 문제는 항상 따라다니고요. 사주 모양이 아무리 무너지고 좋지 않아도 그래도 능력적이나 육신적으로 좋은 부분은 조금이라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순수하게 나쁜 사주란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의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정확히 찾아내고 운에 의한 변화하는 모양을 정확히 살피는 것이 우리가 진정 다가오는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주를 정확히 보는 시야가 항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사주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용두사미식의 그런 공부가 아닌 제대로 된 사주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자 한다면 저 사교쌤과 같이 해주기를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댓글과 구독은 항시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